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고를 다니신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를 책임져 드리는 프레드 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6월 전에 졸업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작업, 우선은 시점이 중요한데요. 왜 지금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이 4월 말인데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졸업 전에 서류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들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졸업 전에 마무리해야 그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그 7월 8월 정도 되면 그 구체적인 서류들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준비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 졸업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는 가장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활동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마무리하는 활동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표나 지향점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한 후에 그 서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류를 위한 활동들이 마무리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외고 학생 그리고 국제고 학생으로서 한국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어떤 곳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뚫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면, 지금 시점에선 조금 지원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그런 전형들은 무엇인지를 우선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중에 과거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또는 가장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그런 전형이라고 하면 어학특기자, 영어특기자 전형이죠. 그죠? 거기에서 파생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제학특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 그리고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해외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어학특기자 전형 또는 국제학특기자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요건이 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과학특기자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과학특기자 안에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학교별로 과학특기자를 뽑는 학교도 있고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뽑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특기자 전형이 최근에 많이 줄었죠. 위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게 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개인별로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을 도전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뭐 지방 국립대를 지원한다 했을 때는 그 지역 학생만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사정이 좀 부족해서 소득 수준이 좀 약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개인 가정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에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소득층 전형이라든지 다자녀 가구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또 지역에 따라서는 또 농어촌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유리한 전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이제 집안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있을 경우 또 유리한 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의거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라서 이건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요건들이 되는지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특성화고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되는데 해외고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해당이 없죠. 그리고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도 해외고 학생들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 고등학교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3 때 와서 졸업했을 경우에 뭐 전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별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특이한 전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기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 전형은 그 해외고 학생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학교들도 간간히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수능 최저라 그래가지고 수능을 한국의 수능을 시험을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는 관계로 그 부분은 또 제한 요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졸업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들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본인이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신 후에 도전할 전형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여러분들이 조건이 되는지는 우선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만약 그 조건이 된다면 이 전형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6개의 학교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그 학교를 선별하는 작업을 미리 해 두시라 하는 말이죠. 자, 그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신의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성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표준화 성적의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지 주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국 입시를 처음 도전하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실 입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해외고 전형들은 그 성적이라든지 입학 가능한 성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학생부 종합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사실은 성적으로 이렇게 이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해외고생들은 더하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성적, 그러니까 학교 성적,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성적이죠. 학교 성적이 뭐 GPA로 따져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4.0이냐 4.2냐 아니면 3.9냐 뭐 웨이티드 돼서 4.5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표준화 성적 뭐 ACT라든지 AP라든지 이런 성적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그리고 활동 성적들, 활동 실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목표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별해서 목표 대상을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시작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GPA 같은 경우에 GPA 성적에 의거해서 한국 학생들의 어떤 평균 등급, 평균 그 내신 등급과 이렇게 비교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능할런지 학교별로 이렇게 그 정보들을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AT나 ACT, AP 같은 표준화 성적 본인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지금 현재 바로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AP 같은 경우 5월 달이죠. 그래서 이미 학생들 대부분 다 이제 AP를 작년에 봤다거나 아니면 올해 접수를 해두고 지금 준비 중인 학생들이 많겠죠. 그래서 AP 성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IB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IB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특기자, 영어 특기자라든지 어학 특기자를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본인들의 공인 영어 성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도전하면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서류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류화를 해야 하는지 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남은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그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중단했던 활동은 졸업 전에 약간이라도 활동을 추가한 후에 그 활동을 서류화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스펙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 전공과 지원 전공, 뭐 희망 전공이나 지원 전공이 같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과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은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학교별로 전공의 어떤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은 하지만 준비된 부분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다 보면 지원 전공을 살짝 바꿔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지 않으면 준비가 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내가 강했느냐, 그리고 성적이 어떤 과목이 더 잘 나왔느냐, 그리고 활동은 어떤 쪽으로 많이 했느냐, 그리고 그 활동 중에 많이 했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매우 높은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이 본인의 전공, 희망 전공이나 지원할 수 있는 전공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얼만큼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 거기에 의거해서 어떤 대학에 어떤 지원을 전공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윤곽을 잡아 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내가 이게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적으로 안 돼 있는데, 아니면 서류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꾸준히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의거해서 지금 이 시점에 마무리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공 적합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서류들은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적, 그 표준화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뭐 어학이나 국제학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학 성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SAT나 뭐 이런 표준화 성적 중에 학교에서 받는 성적, 그 학교에서 받는 성적을 토대로 여러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공 접속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준화 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AP가 될 것이고, 본인의 일반적인 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고등학교 때 이수한 과목과 그 과목에 관련된 연관된 과목의 숫자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이겠죠, 그죠? 네, 그게 표시가 그런 쪽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서치 활동, 그래서 학과와 관련된 리서치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사에 관련된 리서치인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전공과 유사성이 높다거나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했던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동아리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거나,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서 연관이 있는 활동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그 상을 받은 기록 중에서 연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표시된 거는 일반적으로 뭐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과학, 뭐 이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계통이나 아니면 의학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활동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에 의거해서 본인이 그 전공과 관련된 자소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자소서의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한 후에 지금 이 시점에 그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 가능한 부분을 마무리하라, 또는 급하게라도 최대한 준비를 해둬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의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성적이라든지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현재 스펙에 맞는 대학교를 일단은 리스트업 해 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준비가 이제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준비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물론 한국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6개 대학 또는 6개 전형이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는 좀 여유를 두고 한 10개 정도를 선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선별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요소로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나 추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펙이나 그 성적이나 활동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잠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감안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전공 적합성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한번 본인이 목표 대학 또는 안정권 대학들을 선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능력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자소서나 서류들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윤곽이 드러나면 그 윤곽에 의거해서 준비를 해 둘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로, 대학별로 이제 그 학교별로 다른 규정이나 요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한 후에 졸업 전에 준비할 것들은 빨리 준비해 놔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 정리할 부분들은 학교별 요강이나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두어야 그 빈틈없이 7월
뭐 7월 8월에 가서 입시가 임박한 시점에 가서 급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7월에 그 특례 접수가 가능한 학생들은 당연히 지금이 더 급한 시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10개의 대학을 이렇게 뽑아서 리스트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권 대학교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불안함이 든다는 경우에는 국내 소재의 그 미국 대학교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외 대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권으로 가져가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한국대학은 뭐 어디 한 군데는 되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때 준비하면 늦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안전권의 한국 대학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정도의 대학은 내가 원치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 이외 해외 대학이나 국내 소재 해외 대학을 지원할 때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지금 한국 대학 준비 시점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병행해서 준비를 해 둬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체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당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파악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됐으면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은 동시에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실행에 옮겨서 졸업 전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5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마무리 과정 속에는 뭐 스펙, 공인어학석 시험 성적이라든지 표준화 성적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빨리 시험을 보고 결과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 부분들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나 마무리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것이 서류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남은 기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얼른 실행에 옮겨서 졸업 전에 마무리해서 그것들이 대학에서 본인을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서류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 본인에 대한 파악,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전형을 확인하고 본인의 현 주소, 그러니까 스펙이라든지 활동사항, 적성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전공에 대한 부분과 지원할 대학을 잠정적으로 일단 선별해서 마무리 결정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의거해서 남은 기간 준비를 작업을 하고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고, 물론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재확인하고 하는 부분을 거쳐서 결국 실수 없이 입시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가장 지금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고 거의 막바지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해외고 학생들이, 국제고 학생들이 한국 대학 명문대에 입시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